근데 이제 요번에 그 삐삐하고 무전기가 폭발을 했는데 누가 그게 폭발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헤즈볼라도 노트북은 쓸 거 아니에요. 또 타블렛 PC 같은 것도 쓸 거고, 뭐 텔레비전도 전자제품이고, 심지어는 자동차 그 스마트 키 같은 것도 이제 다 무선으로 하는 건데, 텔레비전이나 또는 무슨 뭐 타블렛 PC나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믹서기나 또 자동차의 스마트 키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폭탄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사람들 막 이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포비아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공산품 생필품, 그러니까 또 헤즈볼라 애들 축구 좋아하니까 큰 스크린을 보다 다 그냥 일가족이 못 살될 수도 있고, 아, 스크린 저 빔 프로젝트.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명에서 떠나야죠. 땅굴로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이제 어떤 공격이 좀 힘든데, 그래서 이제 소모적인 로켓 드론 공격이 가능하고, 또 혹시 이거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제품 샀는데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냥 그 주기적인 강력한 그 패러노이드 상태로 빠지죠. 편집증 상태로 해가서 이거 혹시 주식회사 모사드가 만든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하면서 약간 붕괴하는 약간 멘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에서 대박 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가 남 만나려고 차 타고 왔는데 혹시 저 차 속에 폭탄이 있다가 저 모사드가 멀리서 이거 조종해 터뜨릴 수도 있는 거 막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순식 24시간. 어. 왜냐면은 또 이 헤즈볼라 지휘관들이나 하마스 지휘관들 수뇌급들은 또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BMW 비싼 차 타는데 거기다 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봐. 아무도 이번에 알 수 없죠. 레바논 헤즈볼라 당하는 거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많이 겁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란과 대리세력 간 신뢰도가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IRGC가 총괄 구매해서 나눠줬는데, 야, 너네 제품 써가지고 우리 완전 지휘 체계 완전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과거 2주, 3주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 레바논 남부의 그 땅굴에서 이제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 라두안 특수부대, 이게 다 저기 뭐 시리아 내전 참전한 가장 막강한 이게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의 주력 부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항상 그 안보 전문가들의 관심사였어요. 여기 지상군 투입해야 되는데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IDF 쪽에서도 과연 이들을 어떻게 제거할까 했는데, 이들이 요번에 무전기로 다 거의 중간급 관리자, 중간급 지휘관, 연대장급들 이하 중대장급들이 다 거의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 폭망을 하니까 우리 주주군 너네들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제 IRGC에 영이 안 쓰는 거죠. 뭘 이제 오더를 해도 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번 삐삐 공격으로 이른바 그 시리아 그 초승달 벨트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레바논, 여기서 이제 지휘 통신 체계를 완전히 붕괴한 거예요. 이 작전의 어떤 그 성과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초승달 벨트 링 오브 파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어떤 통신 체계를 완전 무너뜨려버린 거고, 대리세력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조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 날리고 뭐 드론 날리고 이런 거는 누군가로부터 지휘를 받고 명령 하달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거든. 아, 뭐라도 해야 되니까. 계속 막 그 핵심 시설 다 때리잖아요.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영상에서 나오지만 지금 다 피난민 나가는데요. 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렇다고 헤즈볼라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수 물자가 엄청 많이 이제 적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진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얘기해서 소위 전면전이라고 하면 지상군이 포함된 이제 합동 전력이 이거는 지휘 체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되고 이제 단발적인 그런 이제 반격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이 지상군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뭐 헤즈볼라도 뭐 속수무책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삐삐 그 폭발 공작이 1단계, 2단계는 육남 폭격. 융단 폭격, 그 다음에 지상. 그렇죠, 지상전이죠. 그 세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요번에 그 헤즈볼라의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을 두고 국제사회,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도 그렇고 국제 엠네스티도 그렇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테러 행위다, 전쟁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전쟁 범죄, 테러 행위. 그러니까 유엔 관련 또 인권 단체들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개정 제네바 협정 7조에 의하면 민간인 기기에 부비 트랩, 그러니까 폭약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걸 설치하는 순간 이제 그 전쟁법, 인도적 법정의 그 위반이라고 전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이 시가전 육사 전문 교수인 존 스펜서 교수가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칼럼을 뉴스웨이크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물론 그게 맞지만 그 제네바 협정 7조가 얘기 맞다 이거예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제네바 협정 5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의 민간인 기기가 장치가 민간인 용도지만은 이것이 군사 용도로 쓰여지면은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용도에서 한정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고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는 민수용 기기이지만 헤즈볼라 군사 통신 목적으로 활용으로 이거는 군사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고로 여기에 대해서 폭탄이나 이런 걸 심을 수 있다라는 게 스펜서 교수의 이제 유권 해석이고요.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제한적 활용했으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지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삐삐 테러라고 쓰더라고. 테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합법적인 전쟁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 뉴스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민수용 제품에다가 무조건 이런 걸 심으면은 무조건 테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스펜서 교수가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은 민간인과 군병력 시설을 구분하는 게 핵심 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군사행위, 이건 민간행위라고 완전히 구분하는 이른바 Principle of Distinction, 구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원칙이에요, 제네바 협정에. 그 원칙에 의거해서는 분쟁 중에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는 핵심 2호 규범이 중요한데, 이번 모사드가 사용한 삐삐 폭탄은 헤즈볼라에 정확하게 타겟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사드가 불특정 다수한테 폭탄을 심어서 일반 이베이에서 판매됐으면 이건 테러가 맞아요. 민수용인데.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왜 이 작전이 그 위대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면 그 공급망, 헤즈볼라한테 공급되는 것만 이렇게 타겟팅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물자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 배포 목적이 아니므로 이거는 테러 행위가 아니다. 철저하게 합법적인 무력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사적 목도로 사용하는 거를 제거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는 무장 설치가 가능하다. 1번. 2번째, 헤즈볼라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이건 군사행위다. 그리고 민수용 피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이런 작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보타주 작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form of espionage라고 정보 작전 행위의 하나로서 이거 역시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행위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차 대전 당시 미 CIA 전신 OSS가 이거 나치의 항만 시설 있죠. 이거 민간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나치가 이거를 징발해서 무기 조달 창구로 활용하니까 여기다 민간 시설인데 거기다 폭약을 해서 다 폭발을 시켰거든요. OSS 작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보타지 작전인데 요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왜? 민간인 시설이지만 군사 용도로 전용이 됐으므로. 마치 우리가 군대에 나도,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 때만 해도 SUV 끌고 다니는 민수용 차량이 국방부가 이렇게 징발을 하면 그럼 군수 차량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용도가 바뀌면은 그럼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걸 사보타 작전이므로 이건 합법적이라고 존 스펜서 교수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헤즈볼라가 삐삐를 찾는데 서로 헤즈볼라 대원들끼리 삐삐로 작전 명령 하나라고 이런 용도로 쓰지, 삐삐로 밥 먹으러 빨리 와라라든가 사랑해 빨리 천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차고 있는 삐삐를 폭발을 시키려면은 기폭 장치를 건드리려면은, 이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헤즈볼라가 삐삐를 차고 있는데 막 이제 진동이 울렸겠죠. 그래가지고 확인하려고 누르다가 이게 터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터뜨리려면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차고 있는 삐삐에다가 전화를 해서 또는 무전기를 향해서 주파수를 맞춰야 이거를 이제 터뜨릴 텐데, 일단 그렇게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이제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아까 2,000여 군데를 이제 융단 폭격했다고 하는데,
그 융단 폭격하기 전에 전투기로 공격하기 전에 거기 있는 또 이 레바논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혹시 헤즈볼라 무기가 있는 건물에 있다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마을에서 벗어나 있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헤즈볼라 무기가 있는데 그럼 나는 빨리 피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피한 사람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뭐야 그러고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이 정보 당국이겠죠. 레바논에 있는 그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그걸 다 알았을까? 심지어는 그 삐삐와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레바논의 정보부 장관까지 통신정보부 장관까지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통신정보부 장관이고 뭐고 저는 모든 레바논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왜? 오호. 통신 기지국 다 해킹했으니까. 해킹.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에서 뭘 제일 좋은 친구들이 군생활할 때 어디서 한다? 파리 공공부대. 정보부대죠. 그렇죠. 8,200부대의 작품이에요. 이건 가자지구에서 했어요. IP 주소를 다 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첨단 장비는 이스라엘 이게 손꼽보듯이 보고 있어요, 지금. 손꼽보듯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자는 항상 주죠. 왜냐하면 가자지구 폭격할 때도 사전에 문자 다 공지하자고. 몇 시 언제 폭격하니까 피하세요. 사전 공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인도적인 군대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테러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그걸 이제 다 주니까 이제 그래서 난민 행렬이 그냥 북쪽으로 다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작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능한 거고. 근데 알자지라는 이걸 약간 좀 이거 무슨 사이버 공작이다 이렇게 좀 비꼬는 얘기를 하는데 앱의 어떤 심리전이다. 실제적으로 공격이 없는데 그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해킹을 다 한 거죠, 사실상.